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우입니다.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다운 점퍼, 다운 자켓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운에 대한 영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올려달라고 부탁하셨기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다운은 지금 다운 강의를 하기에 앞서 이 서두에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 겉감이 다운프루프가 되는 것인지 다운프루프가 되지 않는 것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운프루프가 되는 거라면은 현재 있는 이 작업지서처럼 겉감 바로 다운, 그 다음에 다운백, 그 다음에 안감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겉감이 다운프루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면 겉감 바로 밑에 다운백, 그 다음에 다운, 그 다음에 다운백, 그 다음에 안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후드가 있는 경우에는 후드 안감은 대개 안감을 쓰지 않고 겉감을 많이 씁니다. 얘처럼. 그래서 후드는 겉감, 그다음에 다운, 다운백, 다시 겉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소매 쪽에 소매도 보면 다른 원단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다운 패턴 쓸 때 이 구성을 꼭 확인하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은 일반 옷과 다르게 다운 여유분을 꼭 줘야 됩니다. 다운 여유분을 꼭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잠깐만요. 자, 일단 다운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운 방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운 방석은 보통 50cm 50cm 사각형을 원단을 자릅니다. 다운백을 50cm 사각형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3등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봉제 공장에서 여기다 다운을 넣어서 하면 다운이 방석이 되는 겁니다. 50cm의 다운 방석을 만들어서 다운 양을 넣는 것을 이 다운의 볼륨분을 먼저 설정을 하는 겁니다. 다운 볼륨을 얼마나 두껍게 할 것인지 얇게 할 것인지 두껍게 할 것인지 해서 다운 양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을 뭐 50g을 넣든지 40g을 넣든지 해서 다운 볼륨 합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 패턴상에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들이 여기가 이 부분에 이제 다운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을 다운을 넣게 되면 이런 모양을 변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봉제가 지나간 선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당연히 짧겠죠. 아까 50cm인데 지금 얼마 나옵니까? 47.94, 약 48cm 정도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따라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옷, 이렇게 볼륨들이 있죠. 또 이런 옷, 이렇게 볼륨들이 있죠. 이렇게 볼륨들이 있습니다. 요 옷도 지금 옷 끄는 김에 사진 보면은 조금, 자,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부분들 보면 여기가 여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딸려 올라갔습니다. 이거 썩 좋게 된 게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되겠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벌써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아까 짧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완제품이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제품이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패턴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패턴이 이렇게 돼서 다운이 들어가면 이것이 딸려 들어가면서 일자가 나오겠죠. 요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 지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지퍼가 이렇게 달린다고 봅시다. 이렇게 지퍼가 달렸으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지퍼 달 때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약간 파카링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파카링이 들어가고 여기도 파카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단 부분도 패턴이 이렇게 직선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옷을 만들면은 이것이 살아서 옷이 얘가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요런 관계를 꼭 이해하셔야지 된다. 다운 작업할 때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운 작업은. 그 다음에 다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기장이 많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다운 방석을 해서 이렇게 얼마나 줄 것인지 그거를
꼭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머릿속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지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기 총 기장이 76cm, 어깨가 50cm, 가슴둘레가 124cm, 밑단둘레가 120cm, 그 다음에 소매통이 44cm, 그 다음에 소매 길이가 65cm, 벨슬리브가 36cm, 소매단이 22cm, 소매 이중 소매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중 소매단이라는 것은 끝에 바람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막이가 있으면서 하는 게 5cm에 18cm, 즉 15리 길이가 5cm고 둘레가 18cm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목 넓이가 20cm, 목 깊이가 10c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패턴을 떠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이 디자인과 가장 비슷한 유사한 디자인을 패턴을 쓰겠습니다. (76cm라고) 했습니다. 기장이. 그래서 항상 패턴 시작하는 대로 76cm에다 아래 위 선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동 설정하는 것이죠. 진동을 얼마 어떻게 설정합니까? 가슴둘레 4분의 가슴둘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요. 124의 4분의 1이다 하면 31cm가 되겠죠. 그러니까 31cm면 굉장히 많이 깊을 것 같아요. 좀 그려볼게요. 그대로. 공식대로 그대로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남자 옷 등 길이가 43cm 보통 한다고 했었죠. 자, 이 다운에서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상태로 다 해주게 되면 진동이 너무 많이 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진동 올려줄 걸 감안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공식대로 일단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둘레가 124니까 31cm죠. 31cm. 그 다음에 또 쭉 내리고, 밑단둘레가 120cm입니다. 밑단둘레가 이렇게 120cm니까 1cm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목 넓이, 목 깊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 넓이, 목 깊이가 제시되지 않았으면은 이제 공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맞춰서 작업할 예정이에요. 이걸 맞춰 작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편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8cm 나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조건 3cm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남자 옷의 경우에 11cm 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2.75 2.75cm 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점을 통과해서 길게 선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깨 넓이가 아까 50c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25cm 가야 되겠죠. 그래서 25cm 또는 이 지점에서 25를 직접 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진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봐도 비율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본보다 약 2cm 정도를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cm)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길이 역시도 다운이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역시도 이 등길 역시도 2cm 정도를 내려줍니다. 기본보다. 이래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패턴은 가장 중요한 건 선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다. 이랬습니다. 그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패턴은 선이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작지 그린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요것이 기본 선을 하나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얘를 그대로 오려내 주십시오. 저도 오리겠습니다.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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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를 이후에 어깨선에서 평행선을 2cm 평행선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부터 11cm 되는 지점, 아까 10일 나갔었죠. 그래서 10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캐드 하시는 분은 그냥 당기면 되고요. 종이 패턴 뜨시는 분은 여기서 5mm를 더 내려줍니다. 여기서부터 0.5mm 내려가는 선 이렇게 0.5를 여기까지 이렇게 딱 그리시면 되겠죠. 자, 다시 저도 해보겠습니다. 연필 패턴, 손 패턴 뜨는 식으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0.5를 이렇게 그립니다. 1.5가 됐네. 0.5입니다.
여기요. 그리고 나서 이 점까지를 통과해서 길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이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은 것에 대한 원리는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어깨가 뒤보다는 앞으로 살짝 숙었기 때문에 그 숙은 것만큼 어깨 각도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한 장을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서 얘는 뒷판을 사용할 것이고요. 얘가 지금 앞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잘라내 주시든가 아니면 접어 주시든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접겠죠. 접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보면 선을 그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놓고 아바몬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7cm 이라고 잡고 1.2cm 온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린 다음에 다시 곡선 그려주시고요. 이 곡선 그리는 것들은 전 강의에서 많이 했으니까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얘들은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목둘레 목넓이는 그냥 그대로 기본을 맞춰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패턴을 뒤집어서 어깨선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그리고 목 넓이를 맞출 거예요. 목 넓이가 20cm 됐다고 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10cm 된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10cm 되는 기점을 찾겠습니다. 이 끝에서부터 10cm, 여기서부터 10cm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선까지 이렇게 요 점입니다. 요 점과 요 점이 이제 목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급적 직각이 가깝도록 3.17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3.17 떨어진 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곡선 됐죠? 저 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3cm가 나갔으니까 그에 대한 3분의 1을 그에 대한 3분의 1이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앞판 (3.17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맞춰놓고 요 지점에다 딱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점을 통과하게끔 다시 선을 한번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트. (10cm) 됐죠. 그럼 패턴을 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10cm)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서 10cm니까 목 넓이 20cm 맞죠? 이게 목 깊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10cm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한 소리예요. 그래서 10cm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10cm 맞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 둘레 길이가 얼마나 오나 볼까요? 54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보통 56까지 나와도 괜찮은데 이거 조금 짧은 편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려면 이걸 약간 파도 괜찮은데 어쨌든 작업지 시설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펼쳐줍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총 기장도 다시 맞춰야 될 것이고 다운 분량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총 기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를 재보니까 73.83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계산 머리 편하게 일단 73.83이니까 약 2.2cm 정도가 늘어나면 되겠죠.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2.2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76.03 거의 76이죠. 그 다음에 등길이 보면 42.83 43 하면 좋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2mm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진동은 지금 목판 상태에서 26.83 정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홀 모양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홀 모양 됐고요. 뒷판 암홀 모양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앞판은 조금 더 파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 뒷판이 너무 많이 파지면 옷이 불편해지니까 덜 판다 했었죠. 이 정도면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요 모양 자연스럽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작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지 어느 분을 보냐면은 이 다운 누비 선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면서 밑에는 살짝 굴려져 있고 또 목적으로 이 사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예요. 그러면 공간이 자, 여기 항상 이 나눌 때 헷갈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공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7개 나눠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나누기 7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0.86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도식화에서 봤는데 아래 위는 조금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86은 띄워버리고 10만 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0cm씩 한 번 더 수정하게 될 거예요. 10cm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많이 남죠? 그래서 10.5 하겠습니다. 10.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요. 그 다음에 아래 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위가 그래서 요것을 약간 이동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얘 3개 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를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앞판과 이런 부분들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올려놓고 그냥 그려줍니다. 요선 맞춰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교육했던 거 방석에 대한 얘기했던 것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쯤인지 요 한 칸당 얼마쯤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한 칸당 사진 좀 보여드리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정도 느낌이라면 보통 한 칸에 5mm 정도 차이가 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시고 꼭 정확한 거는 방석을 만들어서 그 방석을 사이즈 제복을 맞춰라.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cm 갖고 계산하면 되면 나오겠죠. 몇 cm 하면 얼마 76cm 하면 몇 cm가 되게 나온다 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방석을 안 해봤으니까 5mm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6개면 3cm가 길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보다 3cm가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76cm죠. 그래서 3cm가 더 길어질 거니까 여기 3cm를 더 키웁니다. 그리고 이 선을 다시 그려도 되고 이 선을 조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약간씩 조정할 거예요. 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3cm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당 5mm씩 다시 키워줄 거예요. 이거보다. 여기는 얘는 놔두고 얘를 0 얘하고 얘는 0.5를 이렇게 내려서 그렸고 얘하고 얘는 1cm를 내려서 그리면 되겠죠. 얘하고 얘는 1.5cm를 내려야 될 것이고요. 얘하고 얘는 2cm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2.5cm를 내려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지금 3cm 늘렸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봉제선이 박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줄는데 여기는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줄여야 되는 것이죠. 길이를. 그래서 여기는 2cm를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은
자동적으로 여기 뭐 파칸이 들어가든지 뭔가든지 들어가서 이쪽을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기 일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앞엔 지퍼 될 거죠. 이 부분은 또 지퍼가 닿으면서 파칸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끝에는 곡선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5 정도 올려놓고 여기는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판 부분이 이 앞판과 뒷판의 기본적인 부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작지 그림대로 이 부분을 선을 그는 그 작업지에서 보면서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이런 식의 사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대로 여기다가는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작업지에 보면은 이 세로선도 있습니다. 이 세로선도 있는데 세로선은 제가 일단은 생략을 하고 세로선 생략하고 요 암홀선까지만 아무래도 후레쉬 부분이 있으니까 암홀선까지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는 없이 뒤만 여기만 이렇게 후레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cm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어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품이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하면 124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옷이 다 되느냐? 안 되겠죠. 다운 분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만큼을 여기서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께를 옷을 만들었을 때 옷 두께가 과연 몇 cm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방석을 만들어서 체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석 체크해서 해야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그냥 표준적으로 줍니다. 표준적으로 여기는 한쪽에서 1cm씩 잠깐만요. 이게 지금 또 이전도에 생겼던 것 같더니 있어서 네, 그래서 여기서 1cm 여기도 1cm 이 당겨 옵니다. 그 다음에 밑단도 다운백 들어가면 밑단도 어프치 줍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어깨 다 커지는데 어깨는 키우지 않습니다. 어깨는 몸에 눌리기 때문에 어깨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암홀 같은 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교육을 여기까지 마치겠지만은 교육 마무리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다운은 한 번 패턴 떠서 바로 옷이 정확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다운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다운은 샘플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운은 한 번에 작업이 안 끝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브랜드에서는 다운을 작업을 전년도 했던 데이터를 꼭 사용합니다. 전년도 했던 데이터에서 그거에서 디자인의 일부만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전혀 새로운 걸로 할 때는 당연히 몇 번 보정을 할 마음 먹고 디자인을 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 1강이고 다음에 2강 때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